256페이지 8철이죠. 네. 두 번째, 만약한. 네, 네. 자,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는요, 식에 대한 공부인데, 식, 예. 식은 이거는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거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식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은 의식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죠. 의식. 또 뭐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어요. 시각의식, 청각의식 이렇게 식이란 말을 붙이는 식은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라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 우리 의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식은 단독으로 인식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근. 그 다음에 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인식 대상이거든요. 대상, 인식 대상. 근은 이게는 이제 인식 기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눈이 있다 이거예요. 눈인데 이 눈의 요걸 이제 가물을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이 눈이라 하는 거는 예, 여기 안식이라 안식 시각이라 시각 여기 이제 이 시각이 바로 이 바깥 대상을 인식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컵이 있다면 컵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요 근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근이 뭔가 하면 눈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눈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이 바깥 이게 뭐 찻잔을 보든지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안다 이러면은 항상 예 근경식 해가지고 이 삼자가 딱 만나야 돼요. 이 삼자가 만나야만이 인식이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아시면 아 우리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그냥 바로 탁 인식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소리도 이 청각도 귀가 없으면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 항상 귀를 의지해서 소리를 듣는 거죠. 냄새도 코를 의지해서 지금 무슨 냄새다 하고 후각이 생기는 거고 혀도 내가 맛을 본다 하는 혀가 있어야 돼요. 혀가 없이 그냥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혈액하는 건 이 인식기관, 감각기관이 있어야 돼요. 몸의 촉감도 몸을 의지해서 촉감이 느끼지요. 그걸 몸을 의지해서 촉감을 느끼는데 그걸 이제 촉각이라고 그러죠. 감촉을 느끼는 게 이제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게 몸을 의지해서 접촉했어. 그럼 의식은 뭔가 하면은 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근. 의근이니까 잠재의식이에요. 의식은 잠재의식을 의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돌아오는 각가지 정보를 인식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정보를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게 그냥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의존해서 인식한다. 이제 의존해서 인식한다면은 식이라 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거, 독립체가 아니에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다른 말로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보십시오. 만약 너희 분별에 아는 성품이 식성이라 하는 의식이든 시각의식이든 그런 아는 성품이 바깥 대상에서 생긴다면 보는 경건과는 관계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인식에서 아는 알미인데 또 이제 근이 있고 경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에 이 바깥 대상을 내가 이렇게 다 인식함으로 해서 무엇이다가 바로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 이 알미 어떻게 생기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경계에 의해서 알미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경계는 바로 이제 인식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이 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 생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알미 어떻게 생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근이라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병에서 바로 그냥 식이 생긴다면은 그런 것이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 왜 생기는가 하면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네. 눈, 귀, 코, 혀, 목. 자, 눈은 이제 형색이고, 귀는 이제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이죠. 요래 되어 있는데, 이 눈은 이건 근이라고 그래요. 뿌리. 쉽게 말해가 인식을 일으킨 뿌리라고 해요. 형색은 경이라고 해요. 대상이죠. 요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면 인연이 돼요. 요 인연이 되면은 여기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시각이 생겨요. 시각. 이걸 갖다가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요거 이제 서로 인연이 되는 거죠. 서로가 인연이 되는 거예요. 뭐 인연이라는 말을 얻으면 연 하나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귀와 소리가 서로 연이 되는 거죠. 연이 되어서 뭐가 생기느냐? 청각이 생기는 거죠. 청각이 뭔가 하면은 들을 청자, 청각 같으면 이 비이자 쓰고요. 이식이라고 얘기해요. 이식. 이 청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서로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인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경계는 좀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근과 경이 서로가 인연되는 것을 부정하고 요 경 하나에 의해서 요 마음이라는 식이 생긴다 이런 거죠. 요 시각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건 틀렸다. 요 근이 없다, 이 근. 여기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하는 이런 인식기관이 없이 바로 대상에 의해서 식이 생긴다 하는 이건 잘못됐다.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 너희 분별에서 아는 성품이 바깥 대상에서 생긴다면 보는 경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요걸 이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눈을 보고 아는 걸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 뿌리 근자에 들어가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눈이 뭐 필요하냐? 바깥 대상에서 알미 생긴다면 눈이 필요 없을 거 아니냐? 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눈이 없이 대상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상에 의해서 식이 생긴다는 건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자, 그렇다면 이미 밝음도 보지 못하고 또한 어둠도 보지 못하고 눈이라 하는 이 감각기관 경건이 없으면 밝음도 못 보고 어둠도 못 보인다.
밝고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면 곧 색과 공도 보지 못할 것. 색은 물질적인 것, 공은 텅 비어 있는 호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을 볼 수 없는 지식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요 근이 없으면, 예? 요걸 이제 보통 이제 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안근입니다. 안근. 근데 안근을 여기 다른 말을 표현했어요. 경근이라고 표현. 보는 뿌리라고 했어요. 요건 눈뿌리잖아요. 그죠?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과 경이 이게 두 가지가 서로가 인연이 돼야 요 인연이 됐을 때 요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은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는 이제 뭘 공부했는가 하면은 이 근에서 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경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도 틀렸어요. 근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 요걸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에서도 요걸 생기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가 인연이 돼서 식이 생긴다. 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만약 식이 호공에서 생긴다면 대상과도 관계가 없고 보는 경근과도 관계가 없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아는 알미 텅 빈 여기서 생긴다고 한다면 어디 되느냐? 바깥 대상하고도 관계없고 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거는 좀 이상하죠. 자, 이와 같이 보는 경근과 관계가 없다면 분별함도 없었어. 아, 저것이 무엇이다, 책상이다, 뭐다, 이런 분별함도 없었어. 자연, 밝고 어둡고 그 물질과 그 물질이 비어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고, 대상과 관계가 없다면, 자, 이 보는 뿌리와 관계 없다면 분별할 수 없지만은 대상과도 관계가 없다면은 반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반념이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하는 연이 없었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쓸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게 보고 듣고 깨달아 안다면, 깨달아 안다 하는 요 말을 느껴 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느낄 각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이 쓸 자리가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 보는 경과 보여지는 상이 두 가지가 다 아닌 것이 체험이다. 경건은 말이죠, 주관이라고 그러고요. 경은 객관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게 눈, 귀, 코, 혀, 근은 이거는 주관이에요, 주관. 그리고 형색, 소리, 맛, 이거는 이 경은 객관입니다. 객관. 잘 알다시피 이 이제 주관 객관인데, 여기 주관에서는 여기서 뭐라는 견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견이라고 표현했고, 요 객관 사물을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견은 주관이고 상은 객관입니다. 예, 그래 이 주관, 객관 두 가지 다 아닌 것이 처음이다. 예. 자, 이와 같이 대상과도 무관하고 보는 경험과도 무관한데 식이 호공이라면 없는 것과 같다. 이 텅 빈 이게 호공에서 알미 있다면은 어때요? 네. 그건 없는 것 같다. 호공은 텅 비어 없기 때문에 호공의 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식이 없는 것 같다. 안다는 이 식이 호공에 있다 하다 하여도 체를 세울 수 없어. 체락하는 건 어떤 그 체는 뭐냐면 사지를 체라 그럽니다. 사지. 사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팔, 다리를 위해서 사지라고 그래요. 팔, 다리가 없는 것을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몸에도 팔, 다리가 있듯이 식이라 하는 식이 호응에 있다 한다면 호응은 텅 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체를 세울 수 없다. 사지를 세울 수 없다 이죠. 그래서 밖의 사물과도 같지 않을 것이니 설사 너희 식이 생긴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 텅 비어 있는 식은, 텅 비어 있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텅 비어 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그 식도, 그 마음도 사물을 인식 못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이제 고공의 문제는 이제 됐고, 만약 이 식이 까닭없이 돌연히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정리를 좀 해보죠 이제. 식이 이제 우리가 대상을 아는 알미인데,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견건이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보는 뿌리. 보는 뿌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인식 기관을 얘기합니다. 감각 기관이라고 하죠. 네, 보는 뿌리는 이거는 주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옛날 같으면 글씨도 못 써, 성질 급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팔팔함이 없어버리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대상입니다. 사물 같은 그런 인식 대상을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을 들었습니다. 허공. 이거는 뭐 허공이란 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무인을 들었습니다. 무인은 그는 이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었다. 이래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했을 때 보는 뿌리 이객에서 식이 알미 생기느냐 하니까 아니다, 노. 그럼 이 대상에 의해서 식이 생겼느냐? 아니, 노. 아니다. 요 근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근에서 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경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허공에서 그러면 식이 생겼느냐? 생겼느냐 하니까 노. 아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놈이 원인 없이 그러면 이게 식이 생겼느냐? 요걸 좀 이야기합니다. 원인 없이. 원인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 뿌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원인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죠. 부모는 원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원인이 없다고 하는 건 땅이 솟거나 땅이 판에 뚝 떨어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뭐 뿅 하고 그냥 턱 나타나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기지. 그랬을 때 이제 만약 이 식이 까닭 없이 돌연히 나온 것이라면, 그런 원인 없이 나온 것이라면 어찌하여 한낮에는 밝은 달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실 분. 한낮에는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달이 없는데 이 알미락 하는 게 원인 없이 탁 생긴 것이라면 한낮에도 뭘 봐야 되느냐? 밝은 달을 분별해야 되는데 낮에는 밝은 달이 없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예? 예?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달이라는 대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달이라는 대상이 없는데도 한낮에는 밝은 달이 없죠. 그죠? 대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요 말이라 하면은, 원인 없이 많이 알미 생긴다면은, 한낮에도 밝은 달을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 내용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상이 없이도 봐야 된다, 그죠? 네, 대상이 없이도 봐야 된다. 그 말 되네요. 맞네. 대상도 필요 없이 봐야 되고, 대상뿐만 아니죠. 이 주관, 이 뿌리 있는 그 경건, 그 안건이죠. 이거 없이도 봐야 된다. 원인 없이 탁 나타나게 돼요. 그럼 원인 없이 나타난 것은 다 봐야 돼. 모든 못 볼 것을 다 봐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낮에는 달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정상인데, 원인 없이 이게 알미 생긴다면은 낮에 또 달을 봐야 된다. 그는 이치 안 맞다. 마치 토끼 뿔과 같은 거죠. 거북이 털과 같고. 예, 토끼는 뿔이 없고 거북이는 털이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 없이 이 식이 생긴다 하는 것도 틀렸다. 그러면은 식이 생기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요거 보는 뿔이 또 있어야 되고 객관도 있어야 되고 예, 허공도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식이 생기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이죠, 인연. 예, 인연에서 생기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금과 경이 인연이 되어서 시각이 생긴다. 눈과 형색이 연이 되면, 예, 눈과 형색이 서로 인연이 되면, 또는 예, 눈이 형색을 연으로 하여 시각이 생기고, 귀가 소리를 연으로 하여 청각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인연이 돼야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스님, 우리가 이거 법 공부를 안 해도 뭐 대상이 있어야 보는 거 이런 거는 알잖아요. 알죠. 근데 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연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 사람들은 이제 되게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자아가 있어가지고 네.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한다는 거죠. 자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알미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아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자비경선 저기 6박 7일 지금 경험자 수행자 수행하고 있어요. 한 20여 명이죠. 수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경선하면 뭘 주는지 아세요? 날씨 춥고 이러니까 차를 한 잔씩 먹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여러분 차를 마실 때는 어때요? 차 맛이 있죠? 차가 뱃속에 들어가면 맛을 느끼요, 못 느끼요? 못 느끼죠? 그럼 자아가 없는 거지.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차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차 맛을 더 잘 느끼게 되는데, 그런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아라 하는 것이 뭘 대상을 안다, 이렇게 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착각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온갖 심리를 다 일으키는데, 그런 것 중에 정신병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걸릴 확률이 많아요.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이죠. 자아관념이 강하다가 내가 있다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좋은 말만 하고 그런 말 하는데 잘 듣지만 비난을 하거나 그 화를 내면서 그냥 상대를 사정없이 그냥 깔아뭉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처를 받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존심이, 자존심이 상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본래 내가 그게 없는데, 자아가 없는데 상처를 입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자유롭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서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불박임의 실체성을 갖고 딱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도 이제 그런데 한 번에 자아락하는 것은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를 내세우잖아요. 그래 뭐 존심이 상하니 안 상하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뭐 형제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간에 싸우고 다 그래 싸움. 국가 간에 싸우고. 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의 다가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냥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스님, 상대가 있기
상대가 있는 나는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는 다 상대가 있는 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예. 거지. 본연의 그렇게 자,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독립된 개체로서 나를 내시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역시 나라는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됩니다. 네. 철저하게 무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다 하는 인정돼요. 그럼 관계 속에 내가 있고 너가 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자아는 굳건한 이 독립된 자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몸과 마음 결합해서 아락한이 나왔지. 몸과 마음을 떠나가 자아락한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아락하는 것은 고정불멸의 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막 하더라도 처음에는 자존심 상할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 이 자아락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라이 라모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누가 개새끼 하면 욕을 하면 내 뒤를 돌아봐라. 개꼬리가 있나 없나. 없으면 뭐 그게 상처받을 게 뭐 있냐 이거지. 그런데 나락하는 게 있으면 너 왜 나를 개라고 취급하느냐 이 나쁜 놈 이래가 달 든다 이거죠. 선생님 그죠? 관계 속에 나는 없지만 관계 속에 업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쁜 말을 하는 업은 뭘 이제 근거로 하는 자아를 근거로 하지. 고정불명 자아가 있다는 나를 근거로 하거나 그렇지 하면은 대상에 견고하게 존재하는 독립되어 있는 그 무엇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고 진실을 알자.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봅시다. 너는 다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보는 경건은 너희 눈에 의탁하고 대상은 앞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니.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에 보는 경건은 이러는데 이거는 견탁의정 했으니까 그냥 보는 것은 너희 눈에 의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은 너희 눈에 의탁하고. 그렇죠. 네. 우리 본다 하는 건 눈에 의지하는 거고 대상은 앞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니 가히 형상이 있는 것은 다 온 것이 있을 것이고 형상이 없는 것은 다 온 것이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형상이 있다면 온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다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형상이 없다면은 뭐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258페이지가 만약 이와 같다면은 식의 반면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식이라 하는 우리 알미죠. 인식이죠. 그럼 너의 인식은 뭐죠? 반면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반면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너의 인식은 그래요. 의식의 인식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대상을 반영한다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식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죠? 움직이는 것이죠. 견은 청정한 것입니다. 이때의 견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경건을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합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경문 같기도 이와 같다. 자, 여기서는 그 하합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합이라고 하면 이것과 저것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걸 하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말은요, 그 하합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을 의지하고 경을 의지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게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하합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식의 반년이 온 것이 없이 수소를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자, 하합도 아니고 수소를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만약 이 식심이 아는 마음이 본래로 온 것이 없는 것이라면 응당 요별하여
병문각지하는 것도 원만하고 담연하여 그 성품이 본래 온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억난저 후궁이나 지수아품과 함께 균동이 질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 해통이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교수님 여기요. 네. 왜 표현을 식은 움직이는 것이고 견은 청정한 것인데 왜 청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 말씀드리죠. 그걸 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색. 깨끗할 정자, 비색자서 정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색은 깨끗한 물질 이런 뜻이고, 그래서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왜 이제 그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눈이 사물을 본다고 다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죽은 사람도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은 사물을 보지를 못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런 눈을 갖다가 부진근이라고 합니다. 부진근. 부진근요? 예. 티끌을 웃드는 근이다. 부진근입니다. 그런데 이 부진근 말고 정색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질로 이루어진 근이라고 정식. 그래서 이 근을 이야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부진근은 이제 뭔가 하면 그냥 눈이고, 정색근이라 하는 게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건 시신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시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식에서는 종자다 해요. 종자. 종자란 말을 씁니다. 종자라 하는 것은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정색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좀 가시겠지만은 종자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 이런 겁니다. 전생에 늘 사물을 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 눈이 형성되면서 눈은 보는 성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부진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시신경 역할을 한다든지 쉽게 말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주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보가 오염되지 않은 정보래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보다 깨끗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깨끗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시대에서는 정자라고 표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용어를 썼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다만 역할만 하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온 것이 없다. 온 것이 없다.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식심은 본래 온 것이 없는 것이라면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온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견문각지하는 것도 원만하고 담연하다. 원만 담연하다. 세 번째, 그 성품이 본래 온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 곳이 없다. 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 수, 화, 풍, 공, 그 다음에 견. 이러면 몇 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와 같이, 예, 와 같이, 7대라 해야 된다, 7대. 예. 그러니까, 10도 하나에 에 속한다, 이런 말. 10대란 말이 있습니다. 자, 온 곳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식이라 하는 것은 바깥 대상을 대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생긴 것이 아니다. 네. 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식기관에서 식이 생긴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허공에서 식이 생긴 것이 아니다. 원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아, 네. 네. 그렇다면은 원만해서 단연하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가고 오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니다. 본질이 피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온 것이 없다. 그럼 성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품도 온 것이 아닌데. 여기 온 것이 본래란 말이에요. 성품이 본래. 본래. 그러면 저기 첫째 번에 온 것이 없다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거는 이제 요 온 것이 없다고 하는 거는 네. 대상으로부터, 대상. 근으로부터, 허공으로부터 온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성품, 네. 성품이라 하는 텅 네. 비어 있는 그 본질. 예. 이 본질이라고 본래 오는 것이 없다. 가는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연기법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오는 것도 지금 없고, 저기 가는 것도 뭐라고 쓰셨죠? 성품이? 없고. 성품이 본래 본래? 온 것이 없다. 네. 네. 처소가 없다. 여기 처소. 본래. 예. 그런.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의식이니, 뭐, 말라식이니, 아리아식이니, 이 식은, 이 안닥한 이 성품 자체가 잘 살펴보면은 어떤 자아도 아니고, 어떤 실체성도 아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무자성 공입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라 하는 이 마음을, 이 식은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 자체가 이 어디 뭐 대상의 영향을 받든지 뭘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품 자체도 가고 오면 없는 것이다. 이런 걸 탁 결론 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비어있다는 거죠. 본질은 비어있다. 공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식을 자성으로 본다면 어때요? 자체 성품 있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인연이 아니다. 뭐가 인연이 아니냐? 자성은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라는 말은 인연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인연이 아니다. 자, 이게 인연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는 인과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해석했죠.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은, 자성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체 성품 인연이 아니다. 그러면은 인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 인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자성이 없는 무자성을 무자성. 그럼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은 공입니다. 공. 그래서 무자성 공 이렇게 보는 그 중론을 보다 보니까 예, 자성은 인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체 성품이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연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해석도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자성 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는 역시 인과가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복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유입니다. 복음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는 인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복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복음 그 자체는 없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은경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저게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그건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설명 쫙 진짜 당신 좋은 질문했습니다. 쫙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반박자시키는 순간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릴 때 그러면은 무아의 핵심이라 하는 것은 호응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호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거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 허리를 쫙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설명을 하시던데 그때 그것이 이제 하은경 개송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대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공중이라 하는 공성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지만 공성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바로 공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다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자성은 또 인연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인연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는 게 인연이라는 것이고 또 공이 또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걸 붙여서 무자성 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네. 이런 걸 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희경제는 얘기하듯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생긴 번뇌를 더 생기게 하고 생기지 않는 번뇌를 생기게 한다. 이치에 맞는 것은 생기지 않는 번뇌는 사라지고 생긴 번뇌도 없어진다. 생기지 않는 번뇌는 안 생기고 생긴 번뇌는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올바른 이치를 바르게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자성이니 공이니 이런 말이 어려우면 인연이라는 말은 쉽게 알잖아요. 모든 것은 상호 오존한 관계에서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건 내자는 게 없어서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대 할 때 이 대자가 뭔가 하면은 요소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성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원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크다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상대해서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업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대라는 뜻입니다. 자기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대라. 자, 이제 259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참되고 원흉하여 모두가 열애장이어서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멸이라는 것은 없다. 열애장. 자, 이게 열애장이란 말씀은 또 머리가 탁 아프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머리 아픈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깊이 들어왔다. 머리 아프다 그러죠. 그런데 쉬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기가 하근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분들은 저게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하근기라 그래요. 하근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천인교를 신봉하는 사람.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것. 천국을 선호하고, 오직 천국에 목을 매는 사람들 다 하근기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계율을 잘 지키고, 봉사하고 남에게 잘 베풀고, 오로지 불보살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계율 잘 지키면 천국에 태어난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종교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천인교라고 그러고, 작은 사람이, 도를 닦는 차례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논서에는. 그런데 천국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도 모양도 있고 색깔이 있다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도. 그래서 천국은 완전하다고 얘기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태어나더라도 정거병사가 있다는 거죠. 모양과 색깔이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떠난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역시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베풀면서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은 중간 사람의 도를 닦는 사람들. 중간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소승교입니다.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죠. 그런데 열반에 머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왜? 열반에 머물면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찌하라는 거냐 이기지. 그래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연민심을 일으키는 사람. 연민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열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환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어디에 머무는 얘기예요? 주처가 없어요. 무주처에 무주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무주는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에 머물리는 사람. 이 진여의 자리는 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가고 없는 자리. 그래서 열반이 들어있으면서도 늘 색신을 나누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 거죠. 천국에도 가고 싶으면 가고,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지옥 중생 구제하고, 천국 가서 천국 중생 구제하고, 가고 오면 자유로운 거죠. 어떤 데는 머물 수 있는, 말하자면. 왜? 진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참된 성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진 원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공성이라든지 무자성에 추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근기, 큰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서 도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래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다 이러면은 이제는 그런 무지를 깨뜨리고 이제 밝음으로 나아가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경의 가르침은 대개 상근기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죠.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열애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감출장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법신편만, 진여무차별, 그 다음에 종성. 자, 이런 말 쓰면 돼. 법신이 편만하다. 법신이 편만하기 때문에 중생도 사실은 법신인데 중생 자기가 법신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애 속에 태아로 있는 거죠. 중생이. 그걸 이제 법신 편만 열애 장이란 말은 감출 장자잖아요. 태아라 이게
요거는 장이라 하는 건, 이 자궁과 같아. 얘기하죠. 진여 무차별이라 하는 거는 부처든 중생이든 진여의 입장이든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 속에 열애가 태아로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되시죠? 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분부든 중생들 얼마든지 성인으로 부처로 바꿀 수 있대. 뭘 이름을 바꾸는 성씨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성이에요. 범부의 성씨 중생이라 하는 성에서 성인이나 부처라 하는 성으로 바꾼다. 석씨. 수지는 보사는 성씨가 뭐야? 석씨라면 빨리. 김씨야? 문갈. 야? 문갈. 문씨? 문씨구나. 그럼 세속에서는 이게 김씨, 문씨, 이씨 이런 건 전부 범부의 성이라 그래요. 그는 성인의 성씨로 바꿔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열애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열애장이 뭔가 하면은 범부의 성을 성이나 부처의 성씨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불성이라는 말, 부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그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성품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공성에서. 공이라 하는 거는, 공성이라 하는 거는 상을 없애는 겁니다. 상을 없애는 성질이 있어요. 상. 그래서 공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수행해 가면은 상이 없어져요. 범부의 상이 없어지고 말하자면 나중에 성인이라는 상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범부의 상, 현의인 상, 성인의 상까지 다 없어져 부처를 이루어요. 그래서 부처를 이루게 하는 공성을 뭐라 그랬어요? 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구나 하고 불성이라고 해요. 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불성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불성을 열애장으로, 열애장이라 하는 말은 뒤로 가서는 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우리 범부가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열애장이란 말. 근데 불성이 다른 이름. 그래서 여기서 열애장이라 그래요. 그래 열애장이어서 본래 생밀이 없기 때문이다. 열애장 생밀이 왜? 공성은 생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성과 불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성은 무정에도 통하고 유정에도 통하는 게 공성이에요. 그래 무정은 이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도 본질이 공이에요. 근데 불성하면은 열애장 그러면 어디에 속하느냐? 유정에 해당합니다. 유정. 유정에 해당합니다. 유정은 마음이 있는 것, 지각이 있는 존재에 해당합니다. 왜? 부처는 부처가 되지 못하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불성을 논하는 것은 바로 지각이 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주 묻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느 스님, 조주 스님한테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걔는 지각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돌덩어리 가지고, 조주 스님, 돌덩어리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야. 그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외연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 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공이랑 비어있다는 건 뭡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결정된 게 없다 하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 그래서 불성이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생밀이 없어요.
생밀이 없다. 생밀이 없다 했죠. 생밀이 없다 하면 상이 없는 거죠.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인과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열애장에 의지해가지고 또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애장을 정멸이라고 부릅니다. 정멸. 열애장 왜 정멸이냐면은 적하는 거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서 고요하다. 멸하는 거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정멸이죠. 그러면서도 이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장을 모르면은 생사가 있게 되고, 열애장을 알면은 정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애장에서는 본래 생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515번에 보면은 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식심은 마음이라는 거, 식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별하는 견문각지라는 것은 육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육식은 뭔가 하면은, 고기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개를 얘기합니다. 예, 견피, 공등은 7대를 통틀어, 지수, 화풍, 공, 견, 식, 7대입니다. 통틀어 모아 널리 마음법에까지 통하게 하는 것이다. 본래 조소한 바가 없으면 담연하여 원만하게 운만 둥글고 두루한 것이니 흥불불 바라호군 변식이 이미 그러하듯이 세계와 중생과 물물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다. 다만 7대를 7가지를 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목이라든지 특글이라든지 다 이름이 대가 된다는 성품이 진실하고 운영할 본래 생밀이 없기 때문이다. 앞을 그래서 상세하게 밝힌 뜻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근경 마음법으로부터 총 모아서 널리 통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만 이렇게 그 생멸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생멸이 없다. 산란만성 우주 유정이든 무정이든 다 열애장에서 생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체법 열반을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열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물을 보면은 이런 사물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보고 사람 몸도 보면 생로병사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 생로병사 하더라도 저번에 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인연을 들어가 보면 인연은 무자성 공입니다. 공은 생밀이 없는 거. 그 모습은 생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이런 물질계 이 자체도 생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밀이 있다고 생로병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 공이에요. 다 인연이 있고. 선생님, 그러면 자연 변화도 그렇습니까? 네, 자연이 변하는 것도 다 생밀이 없는 거예요. 생밀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생기도 생기게 하는 어떤 실체성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게 하는 주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밀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늘 비에 있어서 생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리잖아요. 모든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들은 다 잘못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분석해서 좀 내놓고 봐라 분석해보니까 다 무생미 생밀이 없는 것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이도 전부 다 생밀 있잖아요. 그죠? 낡아서. 자, 여기 생밀 있거든요. 보십시오.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생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밀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실체성이 없어요. 찌지직하는 실체가 없는 도리에 봐서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마음에는 예?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 있다. 인연. 하나는 진열을. 자, 이게 인연을 따르는 것은 생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진열은 생멸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래 같은 한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라고. 그래,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진리를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인연을 따르니까 생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본질은 늘 생멸이 없고. 같은 거니까. 생멸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인연을 따르는 모습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어렵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더 열릴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구나. 예, 인연이 다른 이름이 무상이에요. 무상이니까, 자, 보십시오. 무상도 재밌어요. 무상이라 하는 말은 변한다는 거죠. 그죠? 변한다는 게 무상이에요.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부산이요. 뭐가 없습니까? 부산이요. 상이 없으니까. 상이 없는 건 공을 얘기합니다. 무상하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인연을 따르니까 무상하다. 시간적으로 변한다. 인연을 따르니까 무상하니까 공간적으로 상이 없는 공이다. 상이 없으니까 어때요?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묘하잖아요. 네. 네.